두산중공업이 핫하죠. 업계에서도 이게 오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두산중공업은 개인 투자자를 무려 10년이나 존버의 감옥에 갇히게 만든 그런 종목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통하는, 사실 업계에서도 이게 얼마나 별로였던 종목이냐면은 이 종목이 나오면 일단 줄을 긋고 봤어요.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죠. 기업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은 발전 플랜트 사업인데 화력,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 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기술이 가장 뛰어난 그런 산업이었지만 원전 산업이 축소가 되면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죠. 간판적인 쇠퇴의 원인이 이 탈원전이었지만 사실 탈원전이 아니었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암에 걸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두산중공업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건설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약 1조 8천억이 넘는 투자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 계속 인공호흡기를 대주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실제로 제가 경영 실적표를 가져왔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흑자인 건 보이시죠? 하지만 자회사 손실로 인해서 최종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산중공업이 10년 만에 기지개를 핀 이유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시발점은 바로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교토 이정서, 파리 협약,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 중립 목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국가협력 구조에서 한미 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죠. 이게 왜 언급되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요는 산업혁명 이후로 가파르게 늘고 있고 분명히 계속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수요는 25% 이상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20년 동안 25%?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반영한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LED로 바뀌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죠. 스마트폰도 배터리 기술보다는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지금 더 오래 작동하게 되었죠. 만약 이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수요는 적어도 지금보다 50에서 100% 그 이상 필요할 거라고 해요.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에 맞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도 에너지 수요도 감당해야 한다. 이거 정말 난제예요. 풍력, 태양력, 수력 이런 친환경 발전은 사실 에너지 발전 효율이 정말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현재로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버릴 수가 없는 카드가 되어버린 거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역시 온실가스 배출이 불러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대 문명을 보고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결국에는 화석 에너지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기업인 테라파워까지 설립을 하면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이 계속 화두로 떠올랐죠. 그 결과 한미회담을 기점으로 오늘의 주인공 두산중공업이 무려 3,863일 만에 시총 10조를 탈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원전 관련주들도 함께 난리가 났고요. 참고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2007년에서부터 최근까지 하락폭이 정말 엄청난 걸로 오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가로 인한 밸류 착시인데 그동안 두산중공업이 감자, 증자의 결과일 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007년 최고점일 때가 약 19조였고 지금이 약 10조 정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최고점 대비 지금도 가격이 6배 넘게 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겠죠.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시장을 이끌게 되었을까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SMR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 원자력 기술도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우리 민족 남북 모두 핵을 다 잘하죠. SMR은 말 그대로 소형 원자로인데 기존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이 규모를 키워서 발전 효율을 늘리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수백 미터의 경납고 높이가 필요했고 기압시설, 증기시설, 핵연료시설 이런 시설들이 모두 분리된 형태였기 때문에 평균 4에서 5조 정도 정말 거대한 건설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SMR은 이 모든 걸 응축 용기에 다 담았어요. 종합 감기압을 생각하면 쉬운데 기존 대형 원전 설비 크기의 100분의 1, 건설 비용을 5분의 1을 줄이면서 이
캡슐 안에 다 담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발전 용량도 300메가와트급 수준이기 때문에 100분의 1만큼 줄였지만 발전 용량은 또 더 알차게 담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SMR 중요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 대형 원전이 모두 냉각수, 발전 용수 사용량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부 해안가 근처에 건설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SMR은 발전 용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내륙에도 건설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특수시설이나 격리시설, 산업단지 이런 곳에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더 적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온 증기를 전기 분해하는 기술을 갖추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난방에 도움이 되고 담수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성이 덤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걱정이었죠. 잘못하면 정말 전인류적 피해예요. 그런데 SMR은 주요 기기를 압력 용기 내에 통째로 다 배치했고 요 캡슐을 수조 안에 또 통째로 넣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 배관 파단 사고 자체가 근원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1000배 이상, 몇 배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엄청 안전하다고 합니다. 규모 자체를 축소했기 때문에 극도의 내진 설계도 가능해졌고 혹시 사고 시에도 기상계획구역 자체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30km, 40km가 넘습니다. 그냥 그 근처는 만약 터지게 되면 쑥대밭이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SMR은 이 기상계획구역 자체가 300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지역 주민 대피가 필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존 원전과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설계 개념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중공업이 두슬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유는 이 상승세가 핫하기도 하지만 테슬라처럼 아직 제대로 된 실적을 안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원자력 발전 설비 자체가 보통의 구매자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원자력 발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때문에 이 원자력 산업이 정말 대표적인 정책 관련 산업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존 원자력 설비는 계속 유지하되 설비 증설은 없다 이런 기조예요. 이 정책적 흐름에 아직 원전 재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수출길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같이 원자력 산업에 진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긴 했지만 핵개발과 원자력 개발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차이기 때문에 미국이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추가 의정서를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포함돼야 됩니다. 핵 안보를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실수요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변수가 정말 많아요. 노후화되는 석탄 발전소 교체 수요는 10년 뒤부터 매년 10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은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모두 차이가 너무 큽니다. 200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00조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이 정치적 관계에 영향력이 정말 크다.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내부적으로는 현재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클럽 모호가 매각되고 두산 퓨어셀이 지분 수증,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했고 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이런 여러가지 순조로운 재무구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 법정 관리를 끝내는 타이밍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끌면서 기업 안정성이 상승되는 이런 부분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섹터 소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쯤이면 오르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주가와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던 거 분명히 기억나시죠? 원전 호황기 2007년 최고가는 시총으로 19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총 10조 이상은 저평가 관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중공업 있죠? 배 만드는 중공업 그런 기업과는 원천적으로 다르고 조선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 지표로도 평가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럼 뭘로 평가해야 되느냐? 다른 산업도 늘 그렇듯 이 수주 잔고가 정말 중요한데 2025년 수주 잔고 목표를 8조에서 10조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과거 밸류에이션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결론은 지금 절대 싸지 않다. 2019년 두산중공업이 4,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벤처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주요 주주에 등재된 상태이고 향후에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수주가 발생할 때 핵심 기자재 제작 물량을 배정받기로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정책도 이 종목을 투자하실 분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쪽 원전 산업 동향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